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에 관련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법안들도 나오고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지금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비과학적이고 무원칙적인 방역 대책의 이제 분통을 터뜨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방에도 많이 찾아오셨었죠.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정부의 K 방역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이은 또 대출로 이어지는 감당하기엔 힘든 벅찬 이제 빚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한두 달 뒤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마지막에 사채까지 이제 일수까지 빌려다 쓰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납부했고요. 임대료 밀리면은 쫓겨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버텨왔었죠. 종업원들 월급까지 밀리지 않도록 꼬박꼬박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전국에서 소상공인 또 임원분들도 오셨고, 우리 또 코인 노래방 회장님도 오셨고, 또 카페 연합회, 커피 연합회 회장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PC방 또 업주분들도 같이 하셨고,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정부의 얘기를 희망 고문 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연체된 임대료 때문에 거리를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잘 들리십니까? 혹시 잘 들리시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2019년도에 매출이 이제 2020년 매출은 최소한 이제 3월달 이제 돼야지 부가세 신고가 한 달 밀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악이 될 날을 몰라서 보상금 지급은 저희가 지금 추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번지고 있고 지금도 오늘 계속 여전히 계속 오늘도 거리 제한이나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완화 대상에서 대외인 업종들도 상당히 많아서 방역 불복 시위 강도 높은 집단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항의성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해서 지금 천막 치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PC방 같은 경우는 발종 영업 사항이라서 제한 시간을 풀어준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9시 이후 문을 닫으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거나 아니냐 하면서 한 달에 월세 관리 유지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9시 전까지 뭐 이전까지 열면 5만 원도 못 번다 호소하고 있고요. PC방 업주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1일까지 점등시 하겠다고 합니다. 21일 이후에도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 각오하고 영업 재개한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으로 고통을 감내라는 정부에 대해서 무책임함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있고요. 지금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과학적으로 지금 계속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라고 좀 한 데는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죠. 다중이용업소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유지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금방 장사가 잘 될 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먼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피해가 엄청 많으시고 그래서 하겠지만 피해 사례에 대해서 한번 통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우리 카페 연합회의 우리 허희영 대표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 전화 좀 받아주시고요. 스피커폰으로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통화 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허희영 대표 맞으시죠? 예. 네, 맞습니다. 말씀 좀 크게 해주시고요. 지금 방송 네. 되니까 네.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자료는 드렸어요, 의원님. 네. 그쵸? 저희 2019년 매출이 6억 7천이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 매출이 2억 6천이에요. 네. 거의 3억 이상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근데 2019년에 6억 7천이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저의 2019년 순수익은 저 그냥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버는 거였어요. 네. 나갈 거 다 나가고. 이게 고정 지출이에요, 거의. 네. 월세도 인건비도 전기세도 수도세도 고정 지출이에요. 네. 저 2020년에요. 1억 5천 막았어요. 네. 3월 달에 끝난다, 4월 달에 끝난다고 해서 곧 그 소리에 저 폐업 안 하고 버텼어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뭘로 버텨요? 네. 버틸 수가 없어요. 저 어제 그거 갔다 오면서 집합 금지 업종 뭐 18일 날 1,000만 원 대출해준다는 거 어제 신청 못하고 의원님 만나러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은행 가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10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른대요. 네. 저는 이게 당일 대출이 된다고 해서 저 의원님 만나러 갔다 온 거고 19일 날 오늘 은행 가니까 언제 될지 모른대요. 네. 당장 22일 날 막아야 되는 게 1,000만 원인데 이게 20일 날 안 나온대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버텨요? 보증금도 월세도 전기세도 그냥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요. 네. 진짜 오늘은 진짜 나 죽을까 생각을 해요. 네. 죽어서 유서 쓰고 얘기할까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하여튼 정부를 믿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에는 더 이상 버틸 용기도 희망도 없는데 여전히 정부는 대출로 버티라 그러고 있고 그나마 대출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기한이 없을 정도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신용까지 본대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주면서 신용을 본대요. 예. 신용을 왜 봐요? 자기네들 저 2019년 신용이 1등급이었어요. 2020년에 저들이 저를 신용 하락자 저들이 6, 7등급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한테 왜 신용을 본대요? 네. 내가 뭘 연체하고 살았어요? 지네들이 만든 거잖아요. 내 신용 등급을. 네. 근데 무슨 신용 등급을 보고 대출을 해준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까지 현재 지금도 뭐 잠깐 영업 제한을 좀 풀어서 좌석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16 매장이에요. 월요일날 집합 제한 풀어서요. 네. 어제 매출 16만 원 나왔어요. 네. 지금 당장에 매출 150만 원 하던 매장 16만 원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래서 일단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명령도 좋고 그다음에 보상도 좋지만 일단은 살아야 되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시간도 방송하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대표님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또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방송에 계속 주세요. 여기. 예, 네. 다음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노래방 우리 코인 노래방 회장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우리 코인 노래방 협회 경기석 회장님이시죠? 네네. 네, 최승재 의원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뵙고 다시 이렇게 방송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헌법소원도 하고 소송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으로 뭐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이 같이 방송에 들어온 분들 또 업적이 틀린 분들도 있으시니까 현재 코인 노래방에 처해진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 다음에 현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어저께 저희가 피해 보상 관련해서 서울시 상대로 해서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기 경기석 회장님 방송을 네네. 잠깐 이렇게 볼륨을 낮춰주세요. 방송은 낮춰주셔도 돼요. 전화로만 하시자고요. 일단은 방송이 같이 들리니까 옆에서.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네네. 예.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말씀. 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오늘 서울시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과간도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집합금지를 서울시에서 별도로 내리고 근거 없는 방역 수칙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준 지자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반성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코인노래 연습장이 지난 조사 결과 방역 수칙을 40% 정도가 어겼다. 네. 그런 형태의 말로 지금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원래 코인노래 연습장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저희는 무인으로 시설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거의 사람이 관리자가 없어도 무인으로 다 관리를 하고 했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체계화가 되지 않고 그 전에 무인으로 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에 무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깐 또 식사하거나 다른 일을 잠깐 보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자체 조사 결과만 가지고 그걸 지금 여론전을 피고 있거든요. 아니 피해 보상 둘째치고 또 탁상에 앉아서 코인 노래방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코인 노래방 발굴 수칙을 정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언론전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네. 정말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지금 생깁니다. 네. 저희가 피해본 사항을 보면 소상공인에 속해 있는 업체로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집합금지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따로 낸 것도 아니고 문만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아서 울부짖고 피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엄격한 제재만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는 단 1%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지금 코인 노래방이 집합 금지가 지금까지 된 게 며칠 동안 집합 금지? 약 150일 정도 됐습니다. 그 보통 코인 노래방이 평균 월 고정 지출이 물론 매장마다 이제 임대료 차이도 있을 것이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평균 이렇게 잡아보니까 고정 비용이 600에서 800 정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네. 고정비는 저희가 영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비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영업 손실이나 이런 걸로 보면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평균으로 그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160일 동안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업주분들이 빚더미에 올랐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예, 지금 이걸 차리면서 그냥 자기 돈으로 다 갖고 차린 분도 계시지만 빚을 내서 차린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 빚을 낸 사람도 있지만 또 퇴직금이나 또 이런 연금을 포기하고 그 비용으로 투자해서 무인으로 말년에 좀 편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이건 큰 경험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니까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진짜 지금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노래방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저희가 지난 2차 집합금지 때 저희가 200만 원 재난지원금을 받았고요. 이번에 3차 집합금지에 이제 3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저희가 총 손실이 6천, 7천 되는 손실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민주당사 가서 제가 외쳤던 게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이 국난을 극복하라고 하면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탁상으로 하지 말고 한번 건빵 한 봉지 갖고 몇 개월 버티나 한번 해보라는 제가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거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시죠? 네네. 어저께 그 소송 정식 그 법원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면서 지금 소송 서울시 상대로 그다음에 헌법도 소송도 같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이 1차고요. 저희 또 2차로 해서 이번엔 서울시만 들어갔고 경기도하고 전국으로 해서 또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소송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계석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전화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 같이 방송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예, 예. 네. 지금 채팅창에 많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경제 순위 10위권 국가 중에 어떤 자본주의 나라가 보상 없이 이렇게 진행합니까?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 안 하는 나라네요. 이렇게 합니다. 자본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코로나로 정권 지키라는 얘기도 있고, 식당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키고 접객인원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다 돈 주고 셧다운 했다던데 우리나라만은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외국하고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처하는 방안이 상당히 틀립니다.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이 고통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K-방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자랑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는 이 코로나를 잘 방역을 해서 저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에 대처를 잘한 나라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또 심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단,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가장 협력적이고 협조적이었습니다. K-방역의 이면에는 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 진짜 가족들의 정말 처절한 희생, 정말 중산층에서 한마디로 거지가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던 거고,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방역으로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 안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왜 커피숍에 사람을 앉지 못하게 하는지, 햄버거 집에서는 앉아서 먹고, 빵집에서는 빵만 사가야 되는 거고, 커피숍에서는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식당은 도대체 왜 9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하는 거고, 도대체 코인 노래방은 왜 도대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인 거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반면에 놀이공원 동사는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전철역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 나오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벌금을 내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영업에 관련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 갖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다른 나라에 해줬습니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주지를 않고 있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과 지원과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죠. 위로금하고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 보상과 지원이라는 개념을 본인들 스스로도 헷갈렸었던 거죠. 지금까지 받았던 재난지원금은 그냥 미미한 위로금조에
지원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국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을 당하면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23조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당했을 때 직업 선택에 제한을 당했을 때는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적절한 보상은 무엇이냐? 임대료나 여러 가지 등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2019년도 매출, 코로나가 없었죠. 2020년 매출, 코로나가 발생됐죠. 2019년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도. 거기다가 매장당 임대료도 틀리고 인건비도 틀리는데 그걸 자꾸 대입을 시키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장할 여러분들의 보상금이에요. 단 나라의 경기가 안 좋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손님이 없어진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없겠죠. 전체가 다 대한민국 힘드니까. 다만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를 당한 정부에서 행정 조치가 있을 때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새 나오는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을 뭐 어떻게 한다? 그건 지원입니다. 외국에서는 임대료마저도 지원을 해주죠. 임대료가 가장 비싸니까. 근데 임대료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중심가라든지 지방이라는 임대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은 적절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건물주인하고 임대료를 갖고 옥신각신 해봤자 건물주인들이 안 하죠.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과는 지원입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재난지원금 300만원, 200만원 그거는 지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위로금입니다. 위로금. 국민들한테 주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비슷하게 줬죠. 여러분들만 준 게 아니라 긴급 재난지원금 나올 때 여러분들만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청년들, 특수고용 근로자들 다 같이 나왔습니다. 창업 청년들 취업 장려금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 300만 원 나오는 거, 200만 원 나오는 거, 나는 나오니, 나는 왜 안 나오니, 그것마저도 나올 수 있으면 그랬었죠, 사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그거라도 받을 수 있어서. 하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정부에다 주장할,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서도 전기료, 수도세 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과거에 IMF 여기를 겪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IMF 때 정부에서 수백조의 예산을 갖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힘들고 은행이 힘들었죠. 대기업들 막 망해 나갔지 않습니까? 은행들 건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또 국민들이 근무호기 운동까지 살려줬습니다. 지금은 중소상공인들이 다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겨우 지금도 그 몇백만 원. 그리고 기껏 하는 게 이자도 비싼 이자를 1,000만 원, 2,000만 원. 줄 며칠 세워갖고 그것도 그거 대출로 무이자로 해줘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대기업들 문제 생기면은 대출금도 감면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집합금지와, 이 내용은요, 소상공인 일부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에 몰려있으니
정부의 지원은 피해 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기에 이거를 그동안의 소상공인 가격 기본법 안에는 재난재해라는 게 코로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와 잘 들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라.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영업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 세제를 감면해줘야 된다. 공과금을 감면하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라. 4대 보험료 여러분 다 내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내라. 감면해줘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신경도 안 쓰고 있죠.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위정자들, 정치권들이 소상공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럽니다. 우습게 알아서. 무섭게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경기도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경기도는 5인 미만 소상공인들 행정조치에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지자체입니다. 엄청 세게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행정조치를 하고 벌금 엄청 하고 제일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곳이 경기도 고민들한테 10만원씩 다 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우선적으로 경기도나 정부는 소상공인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제 얘가 말하는 거 맞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전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주겠답니다.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의 규모도 틀릴 것이고 다 있겠죠. 이번에 방역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고 다 틀리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업 금지와 제한을 받았으면 정부에다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아까 우리 허희영 사장님처럼 카페 사장님처럼 이제 받는데 언제 받냐? 나는 받기도 전에 죽겠다.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나는 그 전에 죽을 것 같다. 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자꾸 얘기하는 정치권들은 이걸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린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정치권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주긴 준다는데 언제 주는지도 모르겠고 야당 우리 국회의원 가서 소상공인 출신 국회의원이 가서 이걸 주장하는데 힘도 없는 것 같고 또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주장하니까 흉내는 내는 것 같고 조금씩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제대로 나오지도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관련돼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럼 소송을 해서 법에 의해서 소송을 하면은 소송이라는 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딱 판사가 땅땅땅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긴다 100%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재판 1심 재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정부가 수능을 하지 않을 거니까 시간 그동안에 나는 가게 다 폐업하고 빚 다 질고 쫄딱 망해서 나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힘을 내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을 버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단 며칠도 못 버티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마다 틀리시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관련된 또 어떤 사람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 또 언제까지 발의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송은 이길 수 있지만 재판을 걸어서 상징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이 소송을 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여론을 모으는 데는 필요하지만 소송을 결과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대출금들 갚아야 되고 임대를 못 내면은 건물주인이 나가라는데 그리고 망할 수 있는데 이런 데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여론을 만드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보상에 관련된 스스로의 권리를 이제는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배려했으면 영업증지나 금지나 제한을 시킬 때 이 예산을 책정을 했었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줬을 겁니다. 왜 독일과 일본은 그랬고 우리나라는 안 그랬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론을 만드시면은 간단합니다. 보시잖아요. 없는 돈도 만들어내고 예산이라는 것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죠. 요새도 지금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좀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여러분들이 당장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굶어 죽고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다 거지로 아까 1등급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거지로 바뀌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단합된 힘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저는 부족하지만 이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이랑 같이 여기 계시는 대표자들, 코인 노래방, 카페 분들, 그다음 PC방 이런 대표자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조성을 하고 법은 법대로 제가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할 거고 제가 국회의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속 기자회견과 이런 여론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로 자꾸 모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국회보다 더 중요한 건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행정부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부에다가. 청와대 앞으로 가셔야죠. 청와대 앞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결정권자는 대통령이 제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응? 거기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응? 저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언제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전국을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어저께 같이 저하고도 얘기한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음 대책과 다음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얘기하시는데 백신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확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운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운명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례 없은 위기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여러분 스스로 비교해 보세요. 거기다가 다른 조건을 말씀해야 돼요. 뭐 나는 이랬다 2019년 그게 여러분들이 당당히 주장할 만한 생각입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없었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찬 사장님께서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 아닌 자 영업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해요. 맞습니다. 힘든 건 지금 마찬가지죠. 금지 업종, 제한 업종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전체가 힘듭니다. 연쇄 반영이죠. 경기가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들이 훨씬 더 힘들겠죠. 조금 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적으로 장사를 고정비용은 나가는데 장사를 아예 못하는 거라 또 매출이 다 똑같이 없더라도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거와 열 수 없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지금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은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거의 유아 정도로 지금 연약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 많이 챙겨 건강 상했다 그러는데 저도 요새 여러분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 빡빡 깎고 진짜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놓고서 하고 싶은데 이게 정부 여당은 뭐 말로만 해줄 것처럼 하면서 지금까지 해줄 거 했으면 진작에 해줬겠죠. 진작 해줬을 겁니다. 진작. 대출도 해줬을 거고 어떻게 지금 1,000만 원 갖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빌려준다는 말이 나옵니까? 무조건 줘야죠. 지금 지금 일단 살려놓고 물에 빠진 사람들인데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예? 무슨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지 만약에 우리가 대기업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 보시잖아요. 부채 청감. 대기업들은 직원들 1년치 봉급 다 주워 내보내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겁나게 할 수 있는 거, 정치인들을 겁나게 할 수 있는 거, 관료인들을 겁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거, 정부에 협조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여러분들이 목숨이 위협받고,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는 또 핵심에 달린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줌으로 양방향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 있으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으면 또 이런 외식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하시면 제가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금지 업종이나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생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9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 라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와야지 다음부터 사람들이 또 많이 볼 수 있고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오늘 최승재 소상공인 TV를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좋아요, 구독을 눌러라는 게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노출돼야지 여러분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드웰님이 소상공인 보상연합 카페도 한번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카페도 만들어주시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국민의힘과 같이 간담회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사전에 한번 미팅도 한번 하고 또 지역별로 같이 시간들 같이 내시면은 제가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과 또 오프라인으로도 미팅해서 여러분들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도움도 같이 나누도록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규합할 수 있는 힘도 만들도록 하겠고 또 필요한 사항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이 급하다 보니까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에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나마 저도 위로가 됐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됐다고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장사하다 보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게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생각을 기본의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이럴 때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